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창문은 복이 들어오는 장소이나 복이 나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의 흐름이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문은 집안의 성취운과 재물운을 불러오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둔 가구, 수족관, 화분이 재물운을 막아버리고 성취운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자들은 이렇게 한다. 꼭 알아야 하는 재물운과 성취운을 불러주는 이곳. 돈과 복이 굴러오는 풍수 인테리어 배치법. 저도 이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어수선하게 하고 있는데 고치고 반성해야 될 점이 많더라고요.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정리정돈은 잘 못하는데 반성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창문은 복이 들어오는 장소이나 복이 나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창문은 집안의 운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곳이라 절대 기의 흐름이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문은 집안의 성취운과 재물운을 불러오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이에요. 옛날 조상님들은 방에 창문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을 절대 금기시했어요. 집안에 창문이 많다면 들어오는 복보다 나가는 복이 많다 이 이야기죠. 가급적 창문을 내는 것을 꺼려 했어요. 근데 과거의 창문과 현재의 창문을 비교해 본다면 아주 많이 달라요. 그 구조가. 과거에는 창호지로 만들었고 문을 통해 정원의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한옥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공동주택, 대표적인 경우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거 공간에 정원이라는 것은 따로 없으니까 높은 곳에서 전경들을 바라다보는 전망, 뷰라고 하죠. 바라다보는 뷰. 그 뷰를 즐기기 위해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 봅니다. 창문은 복을 불러들이는 장소이고 만약 막힌다면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가 전망입니다. 전망은 무조건 트여 있어야 최상인데 가능한 멀리 보여야 하고 많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 트여서 많이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뷰가 좋아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큰 산을 볼 수 있고 큰 물이나 큰 강을 볼 수 있다면 자신감이나 당당함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는 베란다가 이러한 뷰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베란다에 물을 나타내는 수족관, 또한 인공적인 물의 조경, 그 다음에 수목, 화초, 화분 이런 것을 베란다에 두는 것은 큰 성취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채광입니다. 창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방향 역시 남향이나 동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양기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안은 항상 음과 양이 공존해야 합니다. 활동과 휴식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이든 활동만 하고 쉼이 없다면 성취가 약할 것이고 쉬는 것만 많고 활동이 없다면 가난하고 빈곤해지겠죠. 이곳을 재물운과 성취운이 살아나는 곳이라고 옛날 선조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이곳은 무조건 어둡게 해두면 안 되고 채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커튼을 하더라도 낮에는 반드시 열어두어야 한답니다. 아파트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남향입니다, 동향입니다 하고 이제 그 문구가 있죠. 전단지 같은 거 보면 그런데 그걸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이런 남향이나 동향의 집이 또 비싸요. 채광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 채광이 안 돼서 고민이신 분은 커튼은 가능한 얇은 것을 쓰시고 만약 부족하면 조명을 하나 더 설치해 두십시오. 이것이 이제 그걸 복구하는 방법이에요. 집안의 성취운과 재물운을 살아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는 환기예요.
옛날엔 지배 구조가 창을 열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대의 경우에는 먼지도 많고 공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만일 집이 공기가 아주 좋은 시골이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라면 환기를 자주 해두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도시라면 고층 아파트라서 창을 열 수 없는 곳이거나 공기 오염이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공기청정기 써야 되겠죠. 청정기의 위치는 바로 창가이고요. 에어컨의 위치 역시 창가에 두는 게 제일 좋고요. 에어컨을 창가에서 아주 멀리 둔다면 집안의 생기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둔 가구, 수족관, 화분이 재물운을 막아버리고 성취운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 얘기할게요. 안 되는 가게 같은 데일수록 테라스에다가 화분 잔뜩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건 보기 좋으라고 하는데 운 막는 아주 멍청한 짓인 거예요. 집안에 그 복을 불러다 드리는 인테리어 소품, 그런 물건은 장만하기 어렵거나 꼭 비싼 고가의 물건은 절대 아닌 거예요. 집에 두면 돈과 복이 들어오는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현관은 현관에 발판 매트를 깔아서 외부의 나쁜 기운을 걸러내도록 해야 돼요. 이거 뭐냐면 필터링 하는 거예요. 현관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다면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구성원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현관의 발판 매트는 지저분한 것과 재앙을 막아주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꼭 설치해 두시기 바래요. 나도 반성해야 돼요. 신당의 현관에 내가 게으르고 꼭 버리려고 그러면 눈 오고 이래갖고 못 치웠는데 커피 캔하고 잔뜩 쌓아놨거든요. 저기 곧 치우겠습니다. 둘째, 집안의 중앙에는 목재로 된 우두 가구를 사용해야 좋답니다. 쇠나 돌은 생명을 죽이는 음의 역할을 하는데 주방의 대리석이나 철제, 유리가 깔린 식탁이나 가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 사용하게 되면 캡을 씌우거나 매트를 깔아가지고 그 음의 기운을 중화 내지는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에 따르면 수생목이 뭔지 아시죠? 예. 물과 나무는 서로 친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는 나무로 된 인테리어가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나무로 된 식탁과 가구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그 집의 재물운하고 건강운을 끌어올립니다. 주방은 어둡지 않게 가급적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거울은 바라보는 두 눈의 위치에 따라 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복을 내쫓을 수도 있어요. 거울은 막히거나 답답한 공간에 길을 뚫어주고 흐름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탁한 곳에서는 길을 맑게 해주는 정화작용까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 주변에 큰 도로가 뚫렸거나 예를 들어서 병원 영안실 같은 거 있죠. 병원에는 항상 영안실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옆에 영안실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큰 병원하고 맞닿아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영안실 등에 흉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 적당한 크기의 거울을 부착하면 이거를 걸러주는 거예요. 도심에서 흔히 보는 그 우리 빌딩들 보면 대형 반사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거울이 큰 도로에서 나오는 거칠고 탁한 기운과 불안한 기를 반사시킨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패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풍경화 같이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은 집안에 좋은 양기를 불어넣어 준대요. 특히 풍경화에 해바라기나 수서나 민들레 이런 꽃이 들어간 그림을 걸어두면 그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풍경화를 잘 걸어두면 사업이 번창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고 건강이 회복하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경화는요, 무조건 거는 게 아니에요. 음양오행의 방위에 따라 동쪽에는 녹색 계열, 서쪽에는 노란색이 들어간 꽃이나 풍경화,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하얀색 꽃이나 눈 덮인 겨울 풍경화를 걸어두는 것이 좋아요. 국내의 많은 기업이 사옥을 짓거나 지점을 낼 때 풍수지리학자의 그 자문을 받는 거는 알고 계시죠? 많은 부자들도요, 그냥 집을 때려 짓지 않아요. 풍수지리를 적용해서 집안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싱그러운 관엽식물을 집안에 두면 좋습니다. 관엽식물이 뭔지 아시죠? 잎사귀가 큰 거예요. 관엽식물은 집안 어디에 두어도 복을 부르는 물건인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해서 우리 몸에 전자파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가 좀 혀가 짧아요. 그래서 혀 짧은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성질은 급하고요. 불의 기운이 강한 주방에서 물과 조화를 이루어 상생의 기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음기가 강한 욕실이나 화장실에서도 맑은 기운을 분출해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관엽식물이 좋은 기능을 하는데 그 높이가 그 집안에 그 성인이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말고요. 성인인 가장의 키보다 크면은 도리어 그 가장의 기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는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한 가지 보충을 할게요. 집안에 그림을 걸어둘 때는 그림이 지닌 기운을 잘 알고 이용해야 돼요. 무조건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배치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진로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떤 재물운도 막을 수가 있어요. 집안의 풍수는 편안하고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첫째,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전운이 달라집니다. 그림 한 점이라도 유리한 에너지가 작용하도록 걸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그림이 가진 진가를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뭐 피카소나 뭐 로댕이나 뭐 여러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도 그 그림이 지닌 기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배치한다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예요. 현관 정면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꽃그림 같은 걸 걸어두면 좋아요. 침실에 그림을 배치할 때는 동쪽 또는 서쪽에 돈이 들어오는 그림, 그걸 걸어두어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그림은 뭐가 있냐면요. 해바라기나 모란꽃, 연꽃, 돈나무, 자작나무 이런 그림이 있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온전한 형태의 과일이나 꽃그림 등의 정물화를 걸어두면 좋아요. 그리고 둘째, 행운과 금전을 부르는 과일 그림을 활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일은 열매잖아요. 수확이잖아요. 과일 그림은 집안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집안에 아기가 생기기를 원한다면은 복숭아 그림을 침실에 걸어두면 좋고, 포도 그림은 포도가 주렁주렁 송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포도 그림은. 그리고 우리 호박이 넝쿨째 굴렀다는 얘기 하죠. 호박 그림은 그런 뜻에서 행운이 집안에 넝쿨째 들어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에. 그러면 석류 그림을 걸어두면 좋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아닌 청사과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집안의 의욕과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과는 소파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좋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금전을 높이는 색을 활용해야 되는데 금전을 높이는 색이 뭐가 있을까요? 황금색이나 노란색이에요. 황금색, 노란색은 색상 자체로도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는 색상이고, 돈이 들어오는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의 그림은 해바라기의 노란 꽃잎은 황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네 번째, 기를 살려주는 전통적인 그림을 활용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전통적인 그림 있잖아요. 옛날 그림. 전통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자신만의 기를 뿜어서 불어넣는 그렇게 해서 완성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가 풍수적인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그림을 통해서 집안의 운기를 북돋우고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자 했어요. 민화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십장생인데,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소나무, 해, 달, 돌, 물, 구름, 사슴, 학, 불로초를 한 공간에 그린 그림이죠. 우리가 그 풍수 인테리어를 실천해 복을 얻는 것은 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쏟아붓거나 거창한 노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기 좋은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하기보다 그림이 주는 그 숨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상황에 맞게 그림을 걸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하나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걸어두어야지 거꾸로 안 좋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걸어두면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도 잘 쓰면 좋은 약이지만 나쁘게 쓰면 뭐예요? 독약이 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